지난 시간까지 뻗은 행마와 입구자 행마, 한칸 행마와 날일자 행마의 자세한 수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두 칸 행마와 눈목자 행마의 수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칸 행마와 눈목자 행마는 한 칸 행마나 날일자 행마에 비해서는 그 수임이 적은데요. 귀를 지킬 때도 두 칸이나 눈목자 행마가 사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귀를 두 칸이나 눈목자 행마를 사용할 때 화점에서는 두 칸으로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3, 3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눈목자로 지키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역시 백이 3, 3에 들어오면 쉽게 수가 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백의 세력이 아주 강해서 흙이 넓게 벌려가면 백이 뛰어들어서 이돌 한 점이 좀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럴 때 내돌과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상대 세력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날일자보다 한 발 더 가는 눈목자를 지킨다든지 눈목자로 지킨다든지 이런 특수 상황일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대부분 화점은 날일자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소목일 경우에는 소목은 한쪽이 삼선이기 때문에 이쪽이 어떤 3, 3이 좀 더 안전하니까 이때는 두 칸이나 눈목자로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목을 거의 날일자나 한 칸으로 지켰지만 AI가 나오면서부터는 두 칸이나 눈목자도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소목은 한 칸 날일자, 두 칸 눈목자로 지키는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를 굳히는 경우, 특히 소목을 굳히는 경우에는 두 칸이나 눈목자를 종종 사용을 하고요. 두 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걸친 다음에 지키고 우리가 기본 정석에서 봤었죠. 달리고 칸 칸을 벌려서 지켰었죠. 이렇게 두 칸. 그래서 변에서 3선에 있는 돌을 벌릴 때 기본적으로 두 칸을 벌린다고 했는데요. 변을 지킬 때 두 칸을 벌리는 경우는 내 돌의 근거를 갖추는 경우입니다. 내 돌의 근거를 갖춰서 빨리 안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 두 칸을 벌려서 지키는 겁니다. 이걸 두지 않으면 상대가 공격 왔을 때 내 돌이 어떤 두집 모양이 없이 계속 곤마로 쫓겨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두 칸을 벌려서 확실히 안정을 해두게 됩니다. 어떤 상대의 돌 모양의 중간에 뛰어들었을 때도 이런 건 이제 갈라치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갈라쳤을 때도 상대가 어느 한쪽으로 다가오면 이 돌을 빨리 집 모양을 갖춰서 근거를 갖춰서 안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도 두 칸을 벌려서 안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칸을 벌리게 되면 상대가 뛰어들어서 끊어져서 백돌이 좀 위험할 수 있고 한 칸은 너무 좁기 때문에 두 칸이 가장 적당한 간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변이 넓게 비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도 변을 벌려갈 때 두 칸을 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초중급자분들 바둑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변이 넓게 벌려 있을 때는 벌려져 비어 있을 때는 이런 곳을 벌려갈 때는 널찍하게 벌려가셔야 됩니다. 널찍하게. 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널찍하게 벌려가서 상대가 뛰어들면 공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넓게 벌려놔야 상대가 모양 벌리는 걸 1차적으로 방해를 했고요. 견제를 했고 또 이제 나중에 이 모양을 크게 키워가기도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발전성이 이런 걸 보고 이제 발전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널찍하게 벌려가 둬야 발전성이 있고 단순히 이렇게 두 칸씩 벌려가는 거는 그냥 이 부분의 모양만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돌의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넓게 비어 있는 곳은 널찍하게 벌려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두 칸을 벌리는 경우는 내 돌이 아직 확실하게 안정하지 않은 내 돌의 근거를 갖추면서 확실하게 안정시킬 때 쓰는 벌림이라는 거 구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넓게 벌리는 것과 두 칸으로 벌리는 거. 두 칸 벌림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눈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네, 이거 날일자로 달렸는데 눈목자 달림도 가능합니다. 상대돌이 사선에 있고 내 돌이 삼선에 있을 때 이렇게 이선으로 눈목자까지 달려가도 끊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키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모양으로 눈목자로 걸쳐져 있을 때는. 그래서 눈목자 달림도 가능한데 삼선에서 이선으로의 눈목자 달림도 가능한데 눈목자 달림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라면 보통은 이렇게 끝내기 단계에서 끝내기 하는 단계에서 상대 돌은 3선에 있고 내 돌은 2선에 있는 경우에 그럴 때 상대 집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여기까지만 들어가서 막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목자로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걸 비마 끝내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마 끝내기를 할 때 눈목자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또 눈목자 사용의 그 유명한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내기 할 때 비마 끝내기. 그리고 또 두 칸이나 눈목자가 이제 사용되는 경우에 넓게 비어있는 변을 지켜갈 경우에 변이 이렇게 넓게 비어있다, 흙이 하나 정도 지키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한 칸이나 날일자가 아니라 두 칸이나 눈목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돌과 돌의 고절을 잘 보시고요. 이렇게 삼선과 삼선에 있다면 사선으로 높여서 눈목자 모양으로 지키는 게 좋겠죠. 이렇게 눈목자 정도로 지키게 됩니다. 날일자로 지키는 것보다 돌과의 간격이나 호응이 더 잘 이제 맞습니다. 눈목자로 지켜놓는 게. 만약에 여기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면, 이런 모양이라면 이제 돌과의 호응을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는 이 두 칸이 또 좀 더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비어있는 변을 지킬 때는 한 칸이나 날일자가 아니라 또 두 칸이나 눈목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에 이제 적당한 간격으로 지켜져 있을 때는 모양을 이렇게 확실하게 지키지 않고 좀 한 칸으로 지켜서 모양을 키우면서 지켜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넓을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폭을 키우게 되면 상대가 뛰어들어서 자리를 잡기가 쉽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더 확실하게 변을 지켜서 지켜두는 게 좀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칸 날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두 칸이나 눈목자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 쪽으로 모양을 키워갈 때에도 예를 들어 상대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면 좀 튼튼하게 이 모양을 키워간다고 했을 때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한 칸 정도로 좀 튼튼하게 키워가야 할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상대돌이 좀 멀찍이 떨어져 있다면은 이때는 한 칸으로 이렇게 굳이 모양을 키워갈 필요 없이 좀 더 발빠르게 이렇게 눈목자 정도로 이렇게 모양을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돌이 좀 더 멀리 있을 때, 바짝 있을 때는 눈목자가 약간 허술해서 어떤 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모양을 키워간다고 하면 한 칸으로 튼튼하게 키워가는 거고요. 상대가 좀 멀찍이 있을 때는 좀 더 속도를 내서 눈목자 정도로 모양을 키워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칸이나 눈목자는 또 그 상대돌이 아주 강한 곳에 있는 내 곶말을 타게 할 때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가벼운 행마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가볍게 타게 하는 행마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상대 세력이 아주 튼튼한 경우에 내 돌이 위험하다, 이 돌을 타게 하고 싶다고 할 때 평범하게 한 칸 뛰면 악수 없다 그 격언에 따라서 그냥 평범하게 여기서도 이렇게 한 칸을 뛰면 상대가 모자를 씌워 오거나 했을 때 좀 빨리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좀 심하게 공격당할 수가 있죠. 이럴 때 한 발이라도 더 빨리 빠져나오기 위한 방법으로 두 칸이나 눈목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칸이나 눈목자. 그런데 상대가 그렇지 않아도 튼튼한데 두 칸이나 눈목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끊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칸이나 눈목자는
혹시 내 돌이 끊어지더라도 그 돌을 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버리고 이 돌을 살려 나오게 되면 백의 집이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다 같이 살려 나오려고 하다가 전체가 공격당해서 만약에 이게 잡히게 되면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돌 하나 정도는 적당히 주는데 아예 또 손을 빼버리고 이걸 버리게 되면 상대가 이걸 조그맣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크게 포위망을 형성해서 잡으려고 하게 되면 집이 아주 크게 나겠죠. 그때는 이제 이 돌을 살리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전체를 다 살리는 게 약간 곤란하다 싶을 때는 행마야 속도를 조금 더 내서 가벼운 행마를 해서 혹시 이 돌이 끊기게 되더라도 그때 내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마를 하는 겁니다. 상대가 끊어오더라도 내가 이 돌 하나 정도는 버릴 수 있다. 이것까지 이제 살리려고 하다가는 끊겨서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은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쪽을 상대가 잡더라도 그냥 이 돌 정도 버리는 건 별로 집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만 안정을 하면 백의 큰 모양을 방해했다는 데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세력이 아주 강한 곳에서 내 약한 돌을 타게 할 때 반드시 한 칸이나 날일자만 떠올리지 마시고 좀 더 빠르게 상대 포위망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두 칸이나 눈목자로 가볍게 행마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칸과 눈목자 행마는 한 칸이나 날일자 행마에 비해서 실전에서 사용되는 빈도는 적지만 또 한 칸이나 날일자 행마가 아닌 이 두 칸이나 눈목자 행마가 더 적절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잘 생각을 하시고 이 두 칸과 눈목자 행마까지 잘 실전에서 적절히 활용을 하신다면 아주 수준 있는 바둑을 두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마의 쓰임도 잘 익혀 두셔서 실전에서 적절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